안녕하세요. 본격 한국 남자 배구 유튜브 비타민 V 에피소드 40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신영석이 트레이드된 이후에 처음으로 한국전력 소속으로 출전한 경기, 한국전력 대 대한항공 경기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스코어 다 아실 거예요. 물론 한국전력이 이겼습니다. 드디어 첫 승 얻었고요. 승점 3점 그것도 깔끔하게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대한항공이 기세가 좋았단 말이죠. 왜 어쩌다가 한국전력한테 덜미를 잡히게 됐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세트는 뭐 대한항공이 일단 따긴 따요. 그런데 초반부터 김광국 세터가 신영석한테 속공을 줍니다. 이때 바로 지난주 현대캐피탈전에서 신영석을 만났던 대한항공 블로커들이 투블로킹을 떠요. 이거는 신영석이 한전에 있기에 일어날 수가 있는 일입니다. 한전 속공 만날 때는 아무 팀도 이렇게 하지 않았거든요. 신영석이 오면서 한국전력만 달라진 게 아니라 한국전력을 상대하는 상대팀 전술에도 큰 변화가 온 거죠. 이게 바로 신영석 효과의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영석 강서브 때 흔들린 대한항공 리시브에 공격권이 넘어오고요. 이거를 러셀이 페인트로 처리해가지고 또 득점. 그러니까 이게 최근 현대캐피탈에서 거의 유일하게 본래 모습대로 점수차를 벌리던 그 강력한 패턴이 지금 한국전력에서 재현되고 있는 거예요. 신현석 강서브, 흔들리는 리시브. 그래서 상대의 공격을 약하게 해서 공격권을 받아오고 그거를 우리 반격으로 점수를 내는 거. 이거가 신영석이 있을 때 강서브 센터가 있다는 게 이렇게 중요한 대목에서 힘을 내거든요. 또 신영석 속공이 정말 대단한 거고 올 시즌 성공률은 생각보다 그렇게 높진 않아요. 50% 약간 상회하고 있어요. 그런데 클래스가 이 선수가 정말 다르다는 게요. 바로 조근호가 속공 블로킹 당하면서 다시 드러나요. 비교가 됩니다. 두 선수가. 조근호는 그저 진지위가 살짝 원블럭만 떴을 뿐인데 여지없이 걸리고요. 이 선수는 일단 블로킹을 보고 피해서 때리는 속공 그런 능력이 없어요. 자기가 약속된 사인 냈을 때 속공이 올라오면 그걸 그냥 때립니다. 앞에 블로커가 있건 없건 간에. 그러니까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신영석은 아니죠. 투블럭이 떠도 그거를 피해서 속공을 성공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선수입니다. 정말 맨투맨 블로킹은 기본이고 투블로킹이 따라붙는 와중에도 꾸역꾸역 50% 이상의 성공을 했던 신영석이 정말 대단한 거라고 봐야죠. 대한항공은 초반에 진지위 선수가 힘을 내요. 블로킹에서 득점 2개 1세트에 내고요. 뭐 조근호 속공 하나, 박철우 오픈 하나 이렇게 잡아낸 거요. 지난 드래프트에서 뽑혔던 선수 중에 가장 성장이 두드러지고 있어요. 이 앞순번에 뽑혔던 선수들이 김명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홍상혁 거의 못 나오고 있죠. 뭐 김웅비, 정성규 뭐 이 두 선수는 거의 뭐 원포인트 서버급으로만 나오고 있고요. 물론 정성규 선수는 지난해 신인상을 탔지만 올 시즌 들어와서는 뭐 김우진, 황경민, 신장호 이런 선수들한테 완전히 밀린 상태잖아요. 그래서 뭐 지금 레귤러 주전으로 자리 잡은 거는 진지위가 가장 앞서 있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저는 좀 앞으로 더 주목하시라고 그렇게 한번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비에나가요. 지난 현대캐피탈전에 확실히 감을 잡았고요. 이번 1세트에도 몸놀림이 아주 좋아요. 이제 지난 시즌에 워낙 잘했던 선수니까 좀 헤맸던 모습이 있었지만은 그거를 극복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한전은 효율은 좀 떨어지지만은 그래도 박철우하고 러셀이 득점포를 계속 번갈아가며 가동하면서 비슷비슷하게 쫓아는 가요. 신영석이 중앙 전위에 있을 때는 아무래도 대한항공 블로커들이 신경을 그쪽에 많이 써야 되니까 양날개 쪽에는 아무래도 쫓아가는 게 좀 덜해지죠. 아무래도 이게 러셀이나 박철우 입장에서도 부담이 좀 덜어지는 효과가 되는 거예요. 툭하면 3블로킹이 붙던 그런 걸 생각하면은 진짜 격세지감이라고 봐야죠. 9대9였나요? 신영석이 속공 때리다가 이제 블로킹 하나 걸려요. 근데 이때도 투블로킹이 뜹니다. 진짜 제가 신영석이라면은 정말 지긋지긋할 거예요. 어떻게 속공 뜨는데 투블럭이 이렇게 자주 뜨나 싶을 거죠. 진지비 선수 블로킹인데 이제 블로킹 감이 확실히 좋습니다. 이 선수가 이제 그렇게 장신이 아니에요. 195 정도 되는 이제 신장인데 운동 능력이 좋고 배구 센스가 좋다 보니까 일단 블로킹에서는 확실히 신인 2년차답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먼저 두 번째 테크니컬 작전 타임에 도달한 거는 한전이었어요.
1세트에는 러셀보다는 좀 박철우가 좀 더 보여주는데 그게 일단 고무적이었죠. 지금까지는 러셀이 대부분 많은 공격을 부담하고 박철우는 그거를 따라가는 입장이었잖아요. 근데 박철우가 좀 더 메인이 돼야 돼요, 사실은. 라이트 공격수의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뭐 지난 경기도 언제였나요? 5세트에 박철우가 그 삼성하고 할 때였나요? 박철우가 블로킹 걸리면서 경기를 내준 것도 있었고 20대 16에서 이제 러셀 공격이 안 통하니까 추격을 자꾸 허용합니다. 공격 부담이 지금껏 사실 좀 많았잖아요. 리시브도 좀 받고. 이제 이런 것들이 누적되면서 좋지 못한 모습이 이제 쏟아져 나오는데 이거를 회복을 하려면은 다른 쪽 공격수들이 도와주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박철우 쪽에서 주는데 그쪽에서도 해결이 안 나니까 진짜 답답한 상황에 빠지게 되고요. 이시모는 더더욱 못 주지. 이시모는 공격이 거의 안 되는데. 1세트에 보니까 한국전력 오픈 공격이 19개 시도에서 7개 성공했어요. 37% 성공. 양날개에 상당 부분 의존하는 팀이었고 그 성공률이 이 경기 전까지는 45% 정도였는데 이게 러셀이 너무 힘이 빠지면서 30% 중반대로 떨어지니까 어려운 경기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좀 서브도 굉장히 러셀 서브가 한 방에 넘어가는 경우가 거의 없었거든요. 근데 범실도 좀 나오고요. 좀 러셀이 이런저런 면에서 아직 1세트 때 몸이 덜 풀렸다고 봐야 될까요? 뭔가 어려운 모습을 계속 보입니다. 이제 박철우 하나 가지고는 사실은 아무리 뭐 김광국, 신영석 이런 선수들이 합류했다고는 하지만 대한항공 상대로 쉽게 세트를 가져가기가 너무 어렵죠. 24대 24가 사실 한전 입장에서는 너무 아쉬운 포인트예요. 이때는 신영석이 전위에 있었는데도 대한항공 블로커들이 전혀 막질 않았어요. 대한항공도 알고 있었던 거죠. 한전이 김광국이 들어온 이후에 이제 속공 비중을 높인 건 사실이지만 굉장히 뭔가 부담이 강한 상황, 절체절명 상황에서는 여전히 날개 위주 공격을 한다는 거, 그 패턴을 알고 있던 거죠. 그러니까 거의 움직이지 않습니다, 블로커들이. 이럴 때 이제 신영석을 역으로 눈 딱 감고 하나 줬으면 거기서 세트 끝나는 건데 이게 듀스로 가요. 25대 25가 되는 포인트도 마찬가지예요. 대한항공이 속공 쓰려다가 신영석 블로킹으로 바운드 시켜서 유효 블록 되고요. 완전히 찬스볼이 나왔었거든요. 이때 신영석도 바로 뒤로 물러서면서 속공 채비를 갖췄단 말이에요. 근데 이때도 대한항공 블로커들이 신영석에 전혀 반응을 안 보여요. 벤치에서도 아마 지시가 내려왔던 것 같아요. 신영석 막지 말라고, 안 줄 거라고. 분석이 힘이죠, 분석의 힘. 근데 한전은 막판에 속공 거의 안 쓴다는 사실을 대한항공이 간파하고 있었던 것 같고요. 몰리는 상황일수록 러셀, 박철우 이쪽으로 간다는 거. 그런데 이제 러셀이 범실이 되면서 이길 수 있는 찬스가 여러 번 왔음에도 크게 자꾸 이런 식으로 상대방한테 반격을 허용한단 말이죠. 그 다음에 박철우 블로킹 하나 걸리고 진짜 클러치 박철우는 과학입니다, 과학. 이게 1세트를 내주는 그런 흐름으로 가는 건데 한국전력은 분명히 이길 수 있는 찬스가 있었음에도 좀 더 과감한 운영을 했다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해서 결국 하던 걸 그대로 답습하다가 1세트를 내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이종경 해설이 2세트 시작하기 전에 이제 해설할 때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1세트에서 한국전력이 신영석이 속공 1개, 조근우는 속공을 아예 시도하지 않았다. 뭐 이런 날조에 가까운 말을 하던데요. 성공 개수가 그렇다는 것이지 신영석이 4개인가 시도했고요. 조근우도 1개인가 시도했었어요. 합이 5개. 1세트의 한국전력 전체 공격 비중의 12%가 넘는 수치예요. 물론 저는 이제 그래도 속공에 그래도 좀 이상적인 확률은 15% 이상까지는 끌어올려야 한다. 이런 말씀 제가 여러 번 드린 적 있지 않습니까? 뭐 그래도 한전이 속공 비중 뭐 5%, 6%, 7% 때리다가 12%까지 왔으면 진짜 엄청 늘어난 거죠.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을 못하고 속공 시도가 하나밖에 없었다. 이런 날조를 하는 돈 받고 해설하시는 이종경 위원 좀 반성하시기 바라겠고요. 1세트 때 다소 성공률하고 효율이 떨어졌던 러셀이 2세트에는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무래도 좀 몸이 좀 덜 풀렸던 것 같아요, 1세트에. 근데 보통 몸을 풀 때 좀 전 경기에서 부담이 좀 많았던, 누적이 많았던 선수들은 일부러 몸을 좀 살짝 덜 풉니다. 그렇게 해서 좀 경기가 지속되면서 풀리면서 아무래도 체력적으로 좀 세이브를 하려는 살짝 그런 뭔가요? 그런 요령을 좀 부리거든요. 그런 게 아니었나 좀 싶어요. 아무래도 근데 뭐 1라운드 거치면서 한국전력의 그 부하가
러셀한테 많이 집중된 건 사실이죠. 2세트 6대6 여기서부터 한국전력이 완전히 부스터를 달고 치고 나가죠. 이때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깔끔하게 신영석이 정지석 오픈 공격 막아내서 블로킹으로 막아내고요. 그걸로 이제 그 자리에서 다음 로테이션이 넘어가면서 신영석 서브 타임이 시작되는데요. 바로 강 서브를 정지석한테 보내서 정지석이 리시브를 흔들리고, 그리고 길게 넘어오는 걸 러셀이 다이렉트로 꽂아요. 두 번 다 신영석, 정지석 이 대결에서 신영석이 우승 거예요. 이거는 진짜 큽니다. 단순하게 포인트 두 개를 넘어서 한국전력의 가장 큰 약점이던 센터 블로킹, 또 센터들의 서브, 이거를 신영석이 들어와서 단 한 방에 해소시켜버린 거예요. 이거는 팬들이나 뭐 코칭 스태프도 정말 놀랐겠지만은 선수들도 사기가 확 올라가요. 특히 기존에 그 패배의식에 찌들어 있던 한전 선수들이 이런 거 보면은 야 진짜 영석이 형 대박이야, 이제 우리도 할 수 있다, 막 이런 생각이 막 든다니까요. 막 사기가 하늘을 찌르는 거예요. 그 다음 또 신영석 강 서브가 오은열을 흔들었고요. 정지석 오픈 아웃. 심지어 이제 여기서는 정지석이 나가고 김성민 선수가 이제 백업으로 대신 들어옵니다. 이제 정지석이 나가고 김성민이 들어왔다는 거는 점수 차는 이 상태가 한 3점 차인가 그랬지만은 분위기는 한국전력이 완전히 가져왔다는 거고요. 막 들어온 김성민한테 신영석이 또 서브 참교육으로 리시브 완전히 흔들고 비에나 오픈 아웃 나오죠. 그 다음에 또 강서브로 또 김성민 리시브 흔들리고 비에나 오픈 공격을 조근호가 블로킹으로 잡고, 그 다음에 뭐 에이스 나왔잖아요. 진짜 신영석 서브 때 몇 포인트를 가져오는지 모르겠어요. 신영석 강서브 리시브 흔들리거나 에이스, 상대 공격을 오픈으로 강제해서 뻔한 패턴, 이 뻔한 패턴이지만 요즘 배구에서 가장 강력한 패턴 이거라니까요. 단순히 블로킹 뿐만이 아니라 이런 강 서브를 가진 센터를 로스터에 보유할 수 있다는 건요, 정말 전력적으로 엄청난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 거예요. 서브 에이스 만들고 이런 장면이 있었죠. 신영석이 자기 그 한국전력이라고 쓰여진 부분 유니폼 툭툭 치는 장면. 자, 이게 뭐겠습니까? 난 이제 한국전력 선수고 내가 이 팀 캐리한다, 내가 지금 보여주고 있지 않느냐, 뭐 이런 거죠. 자, 이런 선수를 고작 내년 신인픽에 팔아치워. 자, 그리고 박준영? 또 전 경기 떠오르네요. 자, 사실 뭐 12대 16에서 또 신영석 강서브가 들어가고 뭐 작전 타임도 소용없어요. 이때는 완전 삘 받아가지고. 이게 또 위치가 기가 막혀가지고요. 딱 그 1번 자리 구석, 비에나가 그 숨어있던 곳, 거기서 리시브를 받아요. 그게 또 이제 우당탕탕 찬스볼로 넘어온 걸 박철우가 이제 또 여기서 박철우가 잘만 하나 성공시켜줬으면 최고인데 네트에다 꼬라박는 바람에 조금 아쉽게는 됐어요. 하지만 이것만으로도 신영석 선수의 진가를 확인하는 데는 정말 차고 넘쳤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보고 있나 최태웅? 아 진짜. 그 다음에 뭐 18대 11에서 황동현 선수 블로킹인가도 나왔죠. 자, 아주 좋은 선물 현대가 보내줬죠. 거기서 뭐 2세트도 사실상 끝이 났다고 봐야죠. 2세트는 정말 신영석이 내가 누구냐, 내가 신영석이다, 이런 거를 정말 낱낱이 상대팀한테 보여준 그런, 상대팀뿐만이 아니라 전 친정팀한테도 보여준 그런 모습이었고요. 대한항공은 정지석이 너무 부진했어요. 2세트 때 그게 좀 아쉬웠던 대목이고, 신영석 서브 때 정지석이 리시브를 흔들리고 공격 오픈 아웃 되면서 아예 김성민으로 교체될 수밖에 없었던 부분, 이런 부분에서 완전히 기세가 꺾였다고 봐야겠죠. 3세트는 시작하자마자 또 산뜻하게 신영석 블루킹으로 포문을 엽니다. 근데 신영석은 뭐 제 눈에만 그렇게 보이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오히려 한국전력에서 좀 표정이 밝아 보여요. 뭔가 심리적으로 좀 훌훌 털어낸 그런 느낌이 있어 보이고요. 뭐 제 눈에만 그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신영석이 1번 자리로 나옵니다. 이거는 시작부터 신영석 강서브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거잖아요. 장병철 감독도 깨달은 거죠. 신영석 서브 타임이 진짜 대박이라는 거를. 그 외에는 초반에 박철호가 좀 괜찮습니다. 러셀이 좀 부진한 면을 3세트에 박철호가 좀 커버를 하고요. 공격도 있었고 블로킹도 있었고, 박철호가 초반에 확실히 뭔가 그 최고참으로서 팀을 이끄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지금까지는 그렇지 못했는데 신영석이 오니까 팀이 전체적으로 좀 살고요. 박철호도 덩달아서 좀 뭔가 효과를 그런 느끼는 듯한 모습을 보여줘요.
6대6 되는 포인트는 대한항공이 정말 뭔가 분석을 잘하고 나온 것 같았어요. 반대로 한전은 좀 이런 걸 좀 가다듬어야 될 부분이에요. 조재영 서브였어요. 리시브가 굉장히 깔끔합니다. 뭐 서브 자체가 약하니까요. 그 다음에 한국전력은 러셀 파이프를 시도하는데 분명히 이때 신영석이 전이었거든요. 그때까지만 해도 신영석 전위에서 트릭 점프 뜨면은 다 원블럭, 투블럭 뜨던 대한항공이 안 움직여요. 뭐랄까? 그 러셀이 파이프를 때리겠다고 너무 대놓고 후위에서 막 치고 들어오는 움직임이 드러나니까 블로커들이 신영석 움직임에 움찔움찔 하다가도 안 뜨다가 딱 러셀에 맞춰가지고 뜨거든요. 근데 이런 아주 미세한 현미경 같은 그런 분석, 패턴 이런 거는 대한항공이 아직까지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이런 거를 역으로 이용할 줄 알아야 돼요. 진짜 강팀 세터라면요. 그리고 강팀 감독이라면은 이런 거를 역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평소에도 연습을 하고 세터한테도 좀 뭔가 그린라이트를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은 전체적으로 대한항공이 뭔가 쫓기는 듯한 좀 느낌이 들고요. 경기가 영 잘 안 풀려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이시몬 같은 선수한테도 서브 에이스를 허용하고요. 그것도 곽승석이 또 허용을 해요. 다른 선수도 아니고. 그 후에 이시몬 서브에 정지석이 신영석을 피해서 직선으로 공격을 하다가 김광국한테 블로킹을 걸리고요. 또 정지석 공격이 신영석 손에 바운드가 되고 유효 블럭, 그걸 러셀이 포인트로 연결하는 등 한국전력이 확 치고 나갑니다. 운도 좀 따랐어요. 근데 이제 신영석 블로킹이 중앙에 딱 버티고 있다는 게 한국전력 대한항공 입장에서는 한전 상대할 때 아니랬는데 막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갑자기 신영석이 저기 있네 하면서 미치고 팔짝 뛰겠지. 근데 아무리 그런 높아진 블로킹이 있다고 치더라도 이시몬 서브를 한 방에 포인트로 연결 못해서 공격권을 아니 서브권을 가져오지 못했다는 거는 이거는 대한항공에 좀 문제가 있어요. 조금 유광호 토스가 너무 뻔했던 것도 있어요. 왼쪽 줬다가 안 되니까 중앙 주고 중앙 줬다가 안 되니까 라이트 주고 좀 이런 너무 기계적인 분배. 김광국 세터도 조금 3세트에 아쉬운 부분이 있었는데 포인트는 제가 좀 기억이 안 납니다. 몇 대 몇이었는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요. 이런 부분이 있었어요. 좀 랠리가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 상황에서 러셀한테 오픈을 주는데 러셀 포메이션을 좀 헷갈리는 것 같아 했어요. 전위일 때는 러셀 전위일 때는 좀 당연히 네트 쪽으로 가까이 줘야 될 것이고 러셀이 후위에 있을 때는 어택라인 쪽에 가깝게 줘야 되는데 전위에 있을 때 어택라인 근처로 올리는 토스가 보이더라고요. 이거는 범실이 아니었어요. 그냥 대놓고 올리는 그런 거였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모든 팀이 사용을 안 하는 그런 레프트 후위 공격 토스를 좀 하다 보니까 러셀 포메이션에 따라서 그 로테이션에 따라서 헷갈리는 부분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아무래도 지금 한국 전력이 오래 치고 나가야 되는데 좀 가다듬어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테크니컬 작전 타임에도 이제 먼저 도달한 건 한전이에요. 초중반에 한전이 분위기가 계속 좋았어요. 이 경기 내내. 그런데 이제 또 항공이 또 호락호락한 팀이 아니잖아요. 유광호 서브 때 갑자기 또 대한항공이 치고 나가요. 이제 전위에 비에나가 있고 정지석 공격이 있으니까 아주 뭐 쌍포를 운용하기가 좋았죠. 이 와중에 또 김광국, 신영석 그 비속공 호흡이 좀 안 맞는데 사실은 신영석 속공은 현대캐피탈 시절에도 타점을 굉장히 높여주는 그런 속공이었어요. 이제 비속공은 순간적으로 세터와 센터 공격수 사이의 거리를 멀게 벌리면서 블로커를 따돌리는 그런 속공인데 신영석은 이런 B보다는 A 속공, 세터가 높게 자기하고 거리는 가깝지만 높게 띄워져서 신영석의 그런 높은 속공 타점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그런 속공을 좀 더 훨씬 많이 때려왔었거든요. 그런 면에서 B 속공 같은 경우는 호흡이 잘 맞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이런 건 또 대한항공 같은 강팀이 안 놓치지. 20점 되는 포인트는 그거죠. 랠리가 왔다 갔다 하다가 러셀이 그 블로킹 맞고 완전히 튀어나가는 공을 러셀이 쫓아가가지고 언더 백으로 해가지고 2단 연기를 올렸는데 그거를 박철우가 2단으로만 강력하게 처리한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좀 재밌는 장면이었죠. 또 이러면은 박철우가 완전 흥이 납니다.
자, 그리고 21점 되는 포인트가 한상길 속공 범실. 제가 이 선수 안 된다고, 이 선수 자주 나오면 나올수록 대한항공 안 좋은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자꾸 나와가지고 범실을 일으킵니다. 근데 그러니까 대한항공도 지금 김규민 군입대 이후로 진집이 대각에 있어야 될 그 센터 한 자리가 애매한 거예요. 뭐 이 경기에서 이제 이수왕도 나오고 한상길도 나오고 뭐 조재영 뭐 진성태 막 다 나와요. 다 나오는데 다 어딘가가 부족해요. 지금 뭐 조재영 선수 같은 경우는 뭐 만나는 해설위원마다 지금 다 지금 막 올려 지금 막 한창 막 치켜 세워주고 있잖아요. 근데 제 생각에는 이 선수가 그렇게 메리트가 있나 싶어요. 특히 서브에 있어서는 굉장히 큰 약점이 있거든요. 자, 이런 기계적인 분배와 속공 범실, 비에나 범실 이런 게 갑자기 나오면서 대한항공이 막 와르르 무너져요. 이제 한상계 속공 범실부터가 좀 시작했던 것 같아요. 자, 좀 뻔한 운영이 이게 옛날에는 통했을지 모르겠는데 한전에 지금 분위기가 다르지 않습니까? 지난번 우리카드였네요. 죄송합니다. 아까 제가 삼성화재하고 5세트 경기 풀세트 할 때 박철우가 마지막 포인트 블로킹으로 줬다고 했는데 삼성화재가 아니라 우리카드전이었네요. 죄송합니다. 지난주 목요일 경기였죠. 자, 이 경기부터 분위기가 한국전력이 살아났어요. 그리고 신영석이 들어오면서 완전히 불이 붙었고요. 그러니까 원래 하던 대로 하면 안 통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또 신영석이 또 나름 대한항공전에 강한 편이거든요. 그것도 24점 될 때였나? 그때 비에나가 리시브를 했어요. 아니 왜 4인 리시브를 얘네들도 따라하고 있지? 우리 카드도 나경보 리시브 해가지고 별로 이득보다는 손해가 훨씬 많은 편인데요 지금. 그래가지고 뭐 3세트는 또 한전이 가져갑니다. 이제 한전 입장에서는 반드시 4세트에 끝내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그런 뭔가 조급한 마음을 자제하지 못하고 경기력에 반영이 되면은 이런 거는 대한항공 같은 그런 백전노장들이 많은 선수들이 포진해 있는 팀들이 놓치질 않습니다. 그래서 초반에 4세트 초반 분위기는 대한항공이 훨씬 좋아요. 이시문과 러셀 범실도 나왔고요. 이거 먹고서 달아나고 정지석 공격도 하고 진성태 선수 오랜만에 나와가지고 블로킹 성공시키면서 확 치고 나가죠. 초반 분위기 좋습니다. 그리고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진짜 산전수전 겪은 선수들이 많은 팀들은 한번 리드를 잡으면 잘 안 놔줘요. 그런데 비에나가 갑자기 난조를 보여요. 근데 3세트부터 조금 안 좋기는 했어요. 그런데 4세트에는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왜 경기가 초반에는 좋았는데 갈수록 후반 들어서면서 이럴까라는 거를 좀 보면서도 궁금했고 이런저런 생각을 해봤지만은 아무래도 그 비시즌 기간 차출 동안에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스페인에서 훈련을 많이 못했다, 운동을 많이 못했다 이런 얘기가 한번 해설위원 누군가 입을 통해서 한번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비시즌 기간에 운동을 잘 좀 못했던 부분, 그 여파였나? 뭐 이렇게까지밖에는 저는 아직 추측을 못하겠어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물론 그 다음 공격 포인트를 비에나가 올리기는 하지만은 블로킹 맞고 나가는 게 영 타점이 시원치가 않았습니다. 한때는 정말 탄력 좋고 각 좋은 공격으로 다 그런 거를 씹어 먹던 그런 비에나였는데 말이죠. 그 다음부터는 이제 한국전력이 야금야금 점수를 좀 빼앗아가면서 살짝살짝 앞서갑니다. 7대7 되는 포인트는 좀 짚고 넘어갈게요. 메가랠리가 지속되는 동안에요. 한 선수가 비에나한테 무려 4번 연속 공격을 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5번째 공격은 센터 선수가 2단 연결 누군지 기억이 안 나네. 이수왕이었나? 센터 선수가 2단 연결을 시도해가지고 그거를 비에나가 성공을 해가지고 포인트를 가져오긴 하거든요. 근데 아니 랠리에서도 이렇게 4번 5번 비에나 몰빵을 하는 거는 이거는 분명히 감독이 지적을 해야 돼요. 지금 계속 비에나가 안 좋잖아요. 물론 포인트를 5번째 만에 따오기는 했습니다만 정말 사람 잡는 겁니다 이게. 나중에는 이게 비에나가 지쳐가지고 타점이 내려오니까요. 이시몬한테도 블로킹이 걸려요. 그러니까 좀 적당히 했어야지. 9대9 포인트는 또 신영석이 조재영 그 속공을 블로킹으로 아주 딱 잡아내죠. 아주 멋진 장면이었고요. 이수왕이 또 대신 들어옵니다. 이수왕이 아니었네요. 조재영이었네요. 그러니까 조재영. 조재영이 아까 5번째 공격을 비에나 공격 토스 올렸던 거 조재영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9대9에서 10대10이 되면서 신영석이 이제 기세를 좀 잡아와요. 그런데 이제 김광국이
좀 네트 쪽으로 붙는 리시브를 2단 패스 페인팅으로 하려다가 정지성한테 딱 걸려가지고 점수 내주잖아요. 이런 거는 김강국 선수도 이날 뭐 2단 연결로 좋은 모습 하나, 2단 연결 올라오는 거를 바로 공격으로 연결해서 하는 득점도 보여주고 전체적으로 좀 흥이 좀 지나쳤던 것 같아요. 이런 거는 좀 가라앉히는 그런 베테랑의 품격을 좀 보여줘야 되는데, 이 선수가 경기 나온 지 좀 경기 감각이 없던 상황에서 오랜만에 출장을 좀 연이어서 하다 보니까 아주 신이 났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에나가 블로킹에 걸렸고요. 아마 러셀이었나요? 확실히 심상치가 않습니다. 경기 초반하고 후반하고 타점이 자체가 너무 달라요. 또 성공되는 건 있지만은 블로커를 맞고 이렇게 딱 걸려나가는 그런 거, 뭐 좀 시원시원하게 성공되는 공격이 확실히 적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16점 되는 포인트 요거 하나 볼까요? 이시몬이 정말 제가 보기에는 올 시즌 들어서 이시몬 공격 중에 가장 멋진 포인트였어요. 시간차 공격, 중앙으로 들어오면서 파고들면서, 이게 원래 같았으면은 한국전력 세터가 절대 못 쓰는 그런 패턴이에요. 그런데 신영석이 속공이 들어오는 모습을 보이니까 대한항공 블로커가 속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뒤로 따라오던 이시문 시간차가 제대로 통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거예요. 신영석 효과가 이런 데서도 드러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18대 16은 황동일 박철우 조합. 이 조합은 뭐 신진식 감독 시절 삼성화재에서 정규리그 12연승을 만들었던 그 조합 아닙니까? 물론 이제 타이스라는 선수도 있었지만요. 종종 김강국이 흔들린다거나 좀 뭔가 체력적으로 붙일 때 황동일이 나와서 뭐 박철호 주는 정도는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둘이 워낙 또 잘 맞았던 때가 있으니까. 근데 또 그 다음에 현대캐피탈을 거치면서 황동일이 많이 폼을 바꿔가지고 또 여전히 잘 맞을지는 모르겠어요. 이것 같은 경우, 이 공격 같은 케이스는 일단은 박철호가 잘 때린 것도 있지만은 전체적으로 대한항공 블로커들이 러셀이나 중앙 쪽을 막으려고 좀 상대 레프트 공격수 쪽 마크하느라 좀 치우쳐 있었어요. 그래서 박철호 공격을 쫓아가기에는 너무 늦었고 직선 쪽을 너무 비워준 거죠. 그런 부분이 좀 어쩔 수 없었던 거. 계속 양팀이 엎치락뒤치락해요. 근데 이 와중에 양날개의 그런 파괴력과 균형이 더 뛰어난 건 한전이었고, 신영석 서브에이스가 19대 몇이었나? 19대 10인가? 19대 18인가? 거기서 나오면서 완전히 분위기를 가져와요. 이날 이제 이 에이스를 허용한 게 곽승석이었거든요. 곽승석 선수가 이날 리시브를 무려 39개를 받았고 성공률도 50%가 훌쩍 넘는데, 딱 두 개 에이스를 허용한 게 하나는 이시문한테 허용하고 하나는 신영석한테 결정적일 때 그 에이스를 준 거예요. 너무 아쉽죠. 어쩔 수가 없어요. 이제 이게 신영석이 강서브를 넣는 매우 그 희귀한 센터 공격수고, 앞으로 뭐 대한항공뿐만이 아니라 신영석을 만나는 모든 팀들이 이 강서브를 받아야 되는 거라는 걸 잘 감안하고 연습을 해야죠. 4세트 마지막 포인트는 러셀 선수 서브 에이스예요. 서브 에이스였어요. 정말 러셀이 요즘 서브 1위잖아요. 범실도 매우 적고 자신의 그런 전매 특허 서브로 한국전력의 첫 승을 마무리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포인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정말 첫 승하는데 오래 걸렸네요. 무엇보다도 저는 제가 생각할 때는 신영석 선수가 들어와서 전위 때 블로커들을 좀 분산을 시켜주니까, 자기가 잡아주니까 좀 양날개한테 가해지는 그런 부담이 적었던 것도 있고, 블로킹도 있었고요. 서브 에이스도 해내면서 여러 면에서 두루두루 팀에 큰 도움이 됐다는 점이 큰 승리 요인이 되겠고요. 박철호가 이날 경기에서 정말 제 역할 그럭저럭 해냈습니다. 오히려 많은 공격을 하면서 공격 성공률은 떨어졌을지는 모르겠는데, 이번 경기만큼은 지난번 우리카드와 경기와는 달리 결정적일 때 포인트 가져오는 게 많았고, 사실은 좀 베테랑한테 원하는 게 이런 거잖아요. 결정적일 때 해내는 거. 그런 모습이 좀 더 기록에서 나타나는 것보다 더 좋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반면에 대한항공은 비에나가 후반으로 갈수록 뭔가 자꾸 어려움을 노출하면서 공격에서 점수를 가져오질 못하니까 상대한테 계속 반격 빌미를 제공했던 게 가장 큰 패인이고요. 신영석까지 합류한 한전을 처음 만난 팀이라는 그런 대진운도 좀 나쁘게 작용했다, 이런 부분이
아쉬운 대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앞으로 한국전력이 어떤 행보를 보일지 기대를 갖고 한번 바라보겠고요. 비타민 V는 다음 경기 현대캐피탈과 OK금융그룹 리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